자, 이제부터는 챕터 4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게? 실타래잖아, 지금. 그죠? 자, 이거 왜 스레드라고 하냐 하면은, 자, 이제 스레드에 대해서 배울 텐데, 뭐, 여기 있는 거는 교과서의 녹차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많이 스킵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갖고, 많이 가르쳐주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 그만큼 기분 나쁜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빼버렸어요, 그냥.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예제로 들 때도 프로그램이 막 실행된다, 그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막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죠? 앞에 보면, 뭐, 실제로 프로그램이 이제 어셈블리어, 기계어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C 언어를 짜더라도 이제 실제로 컴파일하고 나면 기계어인데 기계어는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은 어셈블리어로 뭐 move, add, 또는 else 하고 뭐 jump, not, jump equal. 이거는 인텔 명령어네. branch, 뭐 not equal. 이거는 arm 명령어고 쭉쭉쭉쭉쭉. 자, 이런 거 막 설명할 때. 뭐 여기 현재 요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레지스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막 실행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막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실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레드로 아예 컴퓨터 그 연구하는 사람 처음에 이제 이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스레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레드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는 또 갖다 이래버리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용어가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이제 겁이 나서 함부로 이퀄을 못 붙입니다. 그냥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야죠. 스레드는 사실은 이제 프로세스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 개념입니다. 싱글 스레디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싱글 스레디드 프로세스.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는 한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뭐 실행되는 거 이게 스레드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개념이 좀 더 확장돼서 이제는 한 개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동시에 그러는데 이것도 참 위험한 용어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개념이 확실해요.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돼요. 컨커런트하게 여러 개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 말은 프로세스가 한 개가 있어도 타임 쉐어링을 해가면서 마치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개념이 바로 컨커런트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갖고 진짜 동시에 실행되는 것도 컨커런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세서가 있으려면은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도 리소스고, 그죠? 이제 레지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move, add 이런 거 하려면은 move, 그죠? R1, R2 하면 R2 있는 거 R1으로 옮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은 다 레지스터를 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드, 요 놈이 바로 사실은 이제 막 실행되면 여기 코드에서 막 실행이 되는 거죠, 이쪽이.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 우리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는 텍스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있고, 이제 힙은 지금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힙은 여기서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안 본 것 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파일을 열고 닫을 수 있죠. 이제 파일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서가 실행하는데 필요한 레지스터, 요거는 메모리, 코드, 데이터, 스택은 메모리, 그 다음에 파일,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리소스라고 그런다, 그죠?
통칭해서 이제 리소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하나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어디에 갖고 있었죠? 이런 리소스들을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PCB라는 게 프로세스마다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PCB 안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대한 코드 영역은 요 메모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데이터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파일은 지금 이 프로세스가 파일 여러 개 오픈한 게 몇 개가 되고 각각의 파일 디스크립트는 뭐고 이런 정보들이 PCB 안에 앞에서 설명했나 이제 리눅스 같으면은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라는 구조체 형태로 PCB가 딱 커널 안에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프로그램 짜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하나가 한 개의 엑스큐션만 가지면은 한 개의 엑스큐션만 가진다는 게 이제 한 개의 스레드만 가지면은 뭐 필요한 리소스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하나 안에 여러 개의 엑스큐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멀티스레드라 그래요. 그죠? 여러 개의 엑스큐션을 넣게 되면은 이제 컨커런트하게 세 개의 예를 들면 엑스큐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 개가 병렬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리소스 중에 요 세 개의 스레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여기 적어놨죠. 레지스터와 스택은 스레드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레지스터부터 보게 되면은 막 뭔가 이제 한 개의 스레드가 실행 중이죠. 그럼 이놈이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막 쓰겠죠. 그러다가 열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음 짧은 시간 안에 이놈이 실행되면은 이놈은 물론 프로그램은 한 개예요. 프로그램은 한 개인데 자 이제 프로세서 마이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이제 펑션 1번이 있고 펑션 2번이 있고 이제 펑션 3번이 있어요. 요 세 개의 펑션이 이렇게 각각의 스레드로 이렇게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전체를 요 코드 영역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컴파일 해갖고 이제 그 메모리에 올리면은. 자, 그런데 요 펑션이 이제 막 실행되겠죠? 요 놈도 막 실행되겠죠? 요 놈도 막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막 실행되다가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은 이놈이 실행돼야 되죠? 그럼 아까 어디까지 실행됐더라 하는 게 스레드별로, 즉, 프로그램 카운트가 스레드별로 따로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 카운트도 레지스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펑션이 실제로는 어셈블리어로 이런 형태죠. 그러면 여기 사용하던 레지스터들이 막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콘텍스트 스위칭으로 1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쓰던 레지스터를 PCB에 다 저장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레지스터들도 따로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펑션별로 로컬 변수는 따로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펑션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 여기 사용하는 로컬 변수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 있어야 되는 거는 이미 이제 C 프로그램에서 다 배웠다. 그죠? 로컬 변수 이런 것들이 다 스택에 저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스택은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데이터는 뭡니까? 글로벌 변수나 스태틱 변수들이죠.
이런 거는 라이프 타임이 이 프로그램 전체가 살아있는 한 글로벌 변수는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C 프로그램 할 때 모든 펑션에서 글로벌 변수는 공유할 수 있죠. 글로벌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 바로 데이터 영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예제는 별로 안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 펑션에서 여러 파일을 이쪽 펑션에서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펑션에 디스크리트를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되죠. 각 펑션별로.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파일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레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서의 서브셋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프로세서는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죠.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여러 개가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프로세서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단위 하나하나 그걸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들이 짰던 프로그램은 다 싱글 스레디드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이꼬르 프로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스레드하고 프로세서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디드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지금부터는 멀티 스레디드 모델에서 스레드별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요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버린다 그죠? 그리고 스택, 그리고 요 상태라는 게 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서 상태 있죠. 레디냐, 이제 지금 돌고 있냐, 웨이팅이냐, 이런 상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엑시큐션 자체가 스레드별로 있는 거고, 스레드별로 이제 CPU를 할당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트도 스레드별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게 요거죠. 요거. 자,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 자, 스택은 이제 많이 구분해 갖고, 스택 1번 스레드, 스택 2번 스레드, 스택 3번 스레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변수 파일들, 이제 차일드 프로세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정보들. 어카운팅은 이 프로세서가 CPU를 얼마나 썼고, 펑션 콜을 몇 번, 시스템 콜을 몇 번 했고, 이런 통계적인 정보. 그럼 이거 알아서 하는데, 그냥 항상 이제 나중에 어떤 경우는 돈 받을 수도 있죠. 아마존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유료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거. 꼭 돈을 안 받더라도 이제 이런 항상 통계 정보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시스템 성능 개선을 하든 아니면 이제 오류가 나갖고 에러를 수정하든 할 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쓰면은 왜 좋은가? 그래서 이 멀티 스레디드라는 개념이 나온 지도 이게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안 되겠네. 한 30년 됐어요. 옛날에는 얼마 안 된 개념, 제가 배울 때는 얼마 안 된 개념인데 30년 됐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스레드라는 걸 못 들어봤고 대학원 때 들어본 개념.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갔더니 스레드라는 개념도 남아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스레드라는 개념이 80년대 그때쯤 나온 개념인데,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대학교를 그때 개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해갖고 나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때 근데 수업 시간에 안 가르친 것 같아. 그때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게 교과서에 도입이 되고 교수님이 알아야 가르치지 그죠? 교수도 매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대학원 가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왜 또 그런 또 잔소리를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 스레드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 이거지. 1980년대에. 그 이제 스레드가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개념이 아니면 이제 싱글 스레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도 봤지만, 우리가 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뭔가 유저의 인풋을 받아서 명령을 하나 처리하려면 포크 해갖고 자기가 두 개가 돼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두 개가 된 다음에 하나를 다른 걸 실행시켜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복잡해라.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포크를 하게 되면 이게 독립적으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리소스가 두 개가 팍 그냥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하나 만드는데 뭐 한 개 정도 만드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 성능이 여러 개가 막 이런 거를 막 초당 몇만 개씩 처리해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버벅대겠죠. 오버헤드가 한마디로 오버헤드가 크다 이거죠. 오버헤드가 크니까 쉐어링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꼭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풋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수강 신청 또는 기차표 예약 인터넷을 통해서 딱 접속이 되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죠. 그러면은 각각이 처리해줘야 되는 건 다른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되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멀티 스레디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포크 형태로 처리하다 보면은 그죠? 수강 신청 안 그래도 부족되는데 말이야, 그죠? 그 헤비한 거를 갖다가 포크를 시켜서 EXEC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볍고 날렵한 스레드 같은 것들만 꼭 독립적으로 돌아야 될 것들만 이제 따로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처리하는 건 조금 다른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 프로세서 개념은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세서 개념하고 이제 멀티 스레드 개념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멀티 프로세서 개념의 단점이 이제 이 프로세서는 이제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크가 되니까 너무 헤비하죠. 이런 게 하다 보면 이제 리스폰스니스가 뭡니까? 제각 반응을 못 해주는 거죠. 리스폰스 타임이 길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리소스가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변수는 이런 거는 다 공유해도 되는데, 그죠? 그 리소스 쉐어링이 프로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간의 리소스가 쉐어링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소스를 쉐어링 하면은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레드의 베니핏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있다 보니까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서로 가면은 동시에 한 100개 프로세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거를 멀티 스레드로 가면 뭐 한 1000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볍다 보니까 CPU 이게 멀티 프로세서입니다. CPU 멀티 코어. CPU가 여러 개. 이거는 이제 멀티 프로세서에 OR이 붙은 겁니다. CPU가 여러 개. 이 멀티 코어 아키텍처에서는 보통 이제 프로세서 또는 스레드 단위로 코어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싱글 스레드보다는 여러 스레드가 있으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이 멀티 스레드 개념이 이제 발전해 온 거죠. 좀 더 이제 발전한 게 CPU의 멀티 코어보다는 이제 요즘은 GPU의 멀티 코어 그죠.
이제 수천 개씩 달려 있죠. 그래갖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스레드 이러면은 이 실행 단위가 제법 컸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행렬 곱셈 하는데 행렬 곱셈이라는 게 도트 프로덕트의 연속이다, 그죠? 매트릭스 곱셈하면 요거 매트릭스 요놈 도트 프로덕트 한 개 요놈이고 요놈 도트 프로덕트 한 개 요놈이고, 그죠? 요거 하나하나를 다 스레드로 쪼개서 GPU에서 처리를 하죠. 이거 하는지 배웠나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겠지. 하여튼 그러다 이제 스레드의 기본 단위가 굉장히 작아진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뭐 이런 멀티 프로세서 또는 이제 멀티 코어를 이제 잘 활용하면은 이제 성능을 굉장히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레드 개념이 더 일반화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스레드를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하자면은 유저 스레드가 있고 커널 스레드가 있어요. 유저 스레드는 유저가 만드는 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유저 레벨에서 만드는 건데 라이브러리를 써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직스 라이브러리 해갖고 요게 유닉스 계열에서 많이 쓰죠. 윈32는 윈도우에서 쓰는 거죠.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자바는 프로그램 언어 자체에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C 언어는 예를 들면 C나 C++는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면 된다 이거죠. 자바는 자바 자체의 라이브러리를 쓰면 돼요. 자바 스레드라는. 자, 그리고 커널이 자기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스레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사용 안 할 거예요. 이제 커널 자체에서 커널이 뭡니까? 다 프로세서 이런 거 리소스 관리하는 거죠. 리소스 관리하다 보면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역시 나눠서 해야 효율적이죠. 그래서 커널 프로그램도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동작하고 있다. 그게 바로 커널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커널 스레드는 이제 리눅스나 이 계열에서는 PS 해갖고 지난번에 EAF 해보면은 쭉 나왔죠. 윈도우에서는 여기에 어디 갔나? 여기 보면은 작업 관리자 이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있죠. 요게 일종의 커널, 이제 윈도우에서는 서비스라 그래요, 이거를. 요게 커널 스레드인데, 이렇게 여기 특별히 이제 서비스가 뭐가 돌아가는지 쫙 보이는 거죠. 요게 일종의 윈도우에, 근데 이 서비스가 유저 스레드도 여기 있겠죠. 유저 서비스, 커널 서비스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S-EAF 해보면은 쫘르르르르르 보이는 거. 이게 다 이제 지금 내가 실행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내가 실행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돌아가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널 스레드는 커널이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주로 리눅스를 가지고 이그젬플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요 포직스 스탠다드, 스레드, 이제 포직스 스탠다드는 스레드뿐만 아니라 유닉스 계열의 API를 표준화해 놓은 겁니다. 왜 포직스가 왜 그렇게 해놨냐 하면은, 시간 다 됐네. 이 유닉스가 종류가 워낙 많죠.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제 진짜 이러다가는 이제 개판되게 생겼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눅스 명령이나 API들을 표준화해 놓은 게 포직스 스탠다드인데,
거기 중에 하나가 스레드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pthread라는 이 포직스 라이브러리는, 이 포직스라는 거는 이제 IEEE 스탠다드인데, 그 유닉스나 리눅스의 명령어나 그 API 같은 거를 표준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에는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라리스라는 게 유닉스의 한 종류인데, 옛날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워크스테이션 주로 장사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오라클에 인수돼 버렸죠. 오라클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인수됐는데, 거기서 만든 유닉스가 솔라리스. 뭐 유닉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그 구글의 유닉스의 역사 이래 보면은 쭉 뭐 나올 텐데, 뭐 HP에서 만든 유닉스는 HP UX,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거는 이제 뭐 BCD 유닉스, 그리고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AT&T의 그 벨 연구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시스템 그 버전 이름이 시스템 1, 2, 3, 4, 5 해갖고 쭉 이제 이어져 왔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게 이제 리눅스죠. 그런데 이 리눅스라는 것도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이제 커널을 개발을 한 거고, 거기에 GUI 같은 거를 얹어갖고 이제 배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포판이라 그러는데, 이 배포판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분투고, 그 리눅스 배포판이 제일 주류를 이루는 게 아마 그 레드햇 계열하고 데비안 계열이 뭐 한 십몇 년 전에 되게 이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레드햇 계열이 이제 또 기업용과 개인용으로 또 이렇게 분기가 되면서 이제 개인용은 페도라라는 걸로 쭉 발전해 오고, 기업용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고, 데비안 계열이 이제 또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데비안, 이 우분투는 그래서 그 데비안 계열의 한 그 리눅스 배포판 종류인데, 요즘은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뭐 센토스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슨 뭐 하여튼 이제 조금만 안 보고 있으면 뭐 새로운 게 나와 있고, 그죠? 이 ICT 계열은 참 힘듭니다, 그죠? 살아나가기가. 뭐 한 6개월만 지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데 여기 절반 이상 쫙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전자전기 세미나라는 4학년의 전자전기 세미나 과목에 그 LG전자 이제 그 CTO라는 그 LG전자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그 파트의 사장이 있죠. 여러 부문의 사장이 있는데, 이제 그 테크니컬 오피스 이제 그 CTO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술의 반감기.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밖에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이 또 막 도입돼가고, 이 기술의 반감기 이 주기가 제일 짧은 게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술. 그나마 이제 하드웨어나 전자공학은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토목, 건축 조금 그쪽도 물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데, 그래도 반감기가 좀 길고, 뭐 제일 길려면 뭐 차학이나 수학 같은 거 하든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애플에서 사용하는, 이제 애플에서 유닉스를 가져가갖고 이제 자기네들 맥킨토시죠. 맥킨토시나 이제 스마트폰 이런 데 사용하는 맥OS. 맥OS 중에 이제 유닉스 버전이 맥OS X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유닉스가 종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뭐가 API가 바뀌겠죠. 하다 보면은.
명령어나 API가 바뀌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서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방언이 생기는 거죠. 방언이 이제 생기다 보면 서로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표준화가 필요해서 해놓은 게 이제 포직스 스탠다드다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조금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게 한번 그러면은 이 포직스의 스레드 API, 그 포직스 스레드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또 스레드를 생성하고 동작시키는 걸 한번 실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운영체제 커널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포직스 스레드가 API 형태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또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API에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주로 어떤 API가 있느냐 하면은 포직스 스레드라고 P 스레드, 요 앞에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소문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게 다 이제 소문자예요, P가. 그래서 P thread underbar create라는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죠. 자, 뭐 딱 보면 알듯이 뭐 알 수 있듯이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 원래 이 유닉스 프로세스 만들 때 포크라는 거 썼죠. 포크라는 거 써서 주로 이제 다른 거를 뭔가 실행하려면은 exec를 불러줬다고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조금 뭐 자기 복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뭐 exec를 통해서 다른 걸로 바꾸고 뭐 해서 개념이 조금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그냥 펑션 콜 하듯이 좀 개념을 쉽게 만들어 놨어요. 거의 pthread create라는 거는. 좀 있으면 이제 예제가 나오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 그리고 스레드 종료하는 거는 pthread underbar exit.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세스에서 얘기하면, 이쪽은 제가 그 프로세스에 그 대응되는 함수들을 이렇게 매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엑시트에 해당되고, pthread join이라는 게 사실은 웨이트에 해당되는 건데, 그 스레드가 이제 차일드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쪽에서는 안 배웠죠. 사실은 이제 시스템 콜에 이제 스케줄 언더바 일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스스로 CPU를 포기하고 싶을 때, 뭐 그냥 사실은 이제 웨이트라는 시스템 콜을 부르거나, 또는 이제 뭐 우리 뭐 스캔F나 프린트F 이런 IO에 관련된 시스템 콜을 부르면은 스스로 CPU를 이제 내놓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냥 CPU를 양보할 목적으로, 뭐 글쎄 그럴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이 pthread 일드라는 걸 쓰면 되는데, 글쎄 뭐 쓸 일이 별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자기가 이제 스케줄링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이 없어갖고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거고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의 그 어트리뷰트를 이제 세팅하는 게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사실은 이 포크 같은 거 할 때 이미 거기서 어트리뷰트 세팅이 저절로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대응되는 함수는 없는데, 이제 스레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스레드가 특별히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뭐 나중에 예제 보면 알겠는데, 스레드는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나 뭐 이런 걸 많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리소스를 얼마나 공유할지 이런 거를 이제 어트리뷰트로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했어요.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세서는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트리뷰트 세팅이 별 필요가 없어요.